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근데 이상하게 충남대병원에서 오신 교수님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시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 예, 걸까요? 예. 마이크는 이 정도면 되나요? 마이크 이따 조금 이따 조정해 주시긴 할 텐데요. 예, 예. 거의 한 이 정도? 아, 예.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아, 예, 예, 되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신경 써서 아, 예.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명의 인터뷰 시간인데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문희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좀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소리는 지금 정도로 해주시면. 아, 예, 예. 소리는 상관없고요. 예. 어쨌든 교수님 이게 어떤 학회에서 하는 아, 명의 예, 맞습니다. 인터뷰니까 예, 예. 소개를 조금 더 뭐 아, 전문 예. 분야나 어떤 치료 아, 해주시고 예. 계신지 예, 예. 해주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문희석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식도암, 위암, 대장암, 소화기암 관련 질환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식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욘디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라이브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명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식도암 분야의 대가이신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문희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충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희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식도암, 위암, 대장암 쪽 소화기암 관련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식도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그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도암 완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예. 강의 일단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도암은 빈도가 약 3,000명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암 중에서도 한 1%로 굉장히 드문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남자분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암인데요. 15번째쯤 해당을 하고 있고, 하지만 소화기 암 중에서도 암 관련 사망률은 9번째로 해당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후부에서부터 복강까지 이렇게 긴 튜브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식도인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식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음식물이 내려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물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위나 장까지 안전하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음식이 역류되지 않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런 장기에도 드물지만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식도암 발생 추이를 잠깐 살펴보면은 한 2,400명 정도, 2013년도에 2,4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연간 보시는 것처럼 그 빈도, 발생 추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3,000명 정도, 약 2,000명에서 한 3,000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식도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우선 식도암은 크게 편평상피암과 선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평평상피암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도암은 이 평평상피 세포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선암, 식도선암, 이렇게 위하고 비슷한 성격의 암도 식도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빈도는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제 서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식도암의 형태가 인제 선암이 되겠고요. 편평상피세포암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술과 담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술과 담배 같은 경우에는 4 배에서 3 배에서 4배 정도 식도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으로 인제 뜨거운 음식, 음료 같은 것들도 식도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뭐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식도암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식도암 하면은 대부분은 이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암종이 다 똑같긴 한데, 식도암의 경우에는 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식도암은 아마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제 초기가 아닌 경우, 좀 어느 정도 병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하곤란, 특히 인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이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연한 음식 또는 결국에 와서는 유동식 같은 것도 삼키기 어려운 그런 진행성 연하곤란증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 좁아져 있을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역류라든지 구토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음식물이 위나 장으로 넘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아무래도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제 체중 감소라든지 영양 부족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암종이 주변 장기라든지 또는 신경을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통증이라든지 화끈거림, 불쾌감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도암의 진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내시경을 하시는 여러 의료진들이 술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식도암 발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주 초기 식도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초기 식도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제 아주 초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아직도 진단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진단율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아주 초기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진단율이 쪼끔 떨어지는 것이 인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초기에는 무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삼킴 시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이물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인제 진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인자,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2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그런 위험 인자라든지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 내시경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식도 안쪽을 인제 직접 관찰을 하고 또 의심되는 부위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확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인제 식도암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초기 그러니까 내시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식도암의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 수 있고 비유나 과립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색조도 정상 색조보다는 약간 발적을 띈다든지 또는 약간 퇴색조를 보인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혈관상이 확장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시경 의사한테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요즘에는 내시경 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이 왼쪽에서 보이시는 거는 일반 이제 백색광 내시경, 일반 내시경 소견이고요. 요즘에는 그 영상학적인 검사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협대형 내시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런 내시경 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염색을 해서 루골이라고 하는 특수 염색을 해서 의심되는 병변에 도포를 함으로써 아주 초기 병변을 내시경적으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제 식도가 그 내시경으로 진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 식도는 연동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동맥이라든지 기관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점막의 부착물들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 소견에서 다 씻어서 인제 보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 침이라든지 또는 분비물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골이라고 하는 특수 염색 시약을 의심되는 부위에 이제 도포를 해서 식도암이 인제 의심이 될 경우에 초기 식도암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도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가 인제 식도암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시경적인 여러 염색 방법을 이용을 해서
초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제 식도암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발생 위치, 보통 경부, 중부, 이제 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생 위치라든지 병기, 그리고 환자분이 기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이 치료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시경적인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인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같이 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식도암의 발생 위치라든지 병기, 환자분의 이제 전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식도암이 진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병기를 따집니다. 병기라고 하는 거는 치면 깊이, 그러니까 암종의 깊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는지, 그리고 타장기, 간이나 폐나 이런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환자의 식도암 병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TNM 병기라고 하는데요. 1 기, 2 기, 3 기, 4 기를 나눌 때 요 세 가지 중요한 인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도암 병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 부위 치명 깊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 그러니까 인제 암종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상 검사 중에 하나가 인제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발 병소 주변에 림프절에 얼마나 전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CT라든지 또는 펫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인제 덧붙여서 식도 내시경이라든지 기관지 내시경,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암종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 기관지를 침범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필요하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뼈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뼈 스캔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기, TNM 병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CT, 그다음에 초음파 내시경, 그다음에 펫 CT,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지 내시경이나 뼈 스캔과 같은 검사를 추가로 해서 이 식도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치료 전에 인제 확인을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암은 굉장히 예후가 불량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인제 뒤에서도 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국소병변인 경우와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생존율에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4 년도 중암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초기 병변인 경우에는 약 70% 이상 5년 생존율이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 원격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 내외로 굉장히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암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병기에 따라서 1 기냐, 2 기냐, 3 기냐, 4 기냐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인 경우, 그다음에 국소 진행인 경우, 그다음에 타장기 전이가 돼 있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5년 생존율이 20% 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 암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암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그림 때문에 그런데요. 식도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 안에 이 목에서부터 흉부, 복강까지 이어지는 긴 튜브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심장, 그다음에 척추, 그다음에 폐, 그리고 주변에는 다양한 혈관이라든지 신경 같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위치에 인제 식도가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또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식도는 격이 이 4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타장기의 전이도 그만큼 쉽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식도는 다른 소화기 장기와는 틀리게 보통 우리가 인제 소화기 장기는 점막, 점막 하층, 그다음에 근육층, 장막층으로 되어 있는데 식도는 특이하게도 장막층이 없습니다. 밖을 싸고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 층이 없기 때문에 주변 장기로 침범이 잘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점막 하층에는 림프관이나 혈관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다른 부위로 암세포가 잘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인제 점막암에 비해서 점막 하층으로 암이 침범을 할 경우에는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그 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다른 데 전이가 없고 림프절에 전이가 없고 타장기에 전이가 없는 아주 인제 초기 병변인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도 인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식도암 경우에는 초기에 진단이 될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적인 치료로 완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인제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담 그 소 사진을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식도암에서 모든 환자한테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이나 원격 전이가 없고 이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음파 내시경이나 CT, 흉복강 CT, 그다음에 펫 CT 이런 검사를 다 동원을 해서 다른 장기나 림프절에 전이가 없고 점막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인제 그때 인제 내시경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화도가 좋은 조기 식도암이라든지 또는 식도암의 전환 병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적인 치료로 인제 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뾰족한 침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내시경 칼입니다. 우리가 조기 식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때 이런 내시경 칼을 이용을 해서 조기 식도암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침 끝에 이렇게 하얀색 봉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은 전기 발생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칼에 전기를 흡전을 시켜서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식도암을 내시경적으로 인제 잘라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그 방법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암이 식도암, 초기 암이 있는 부위 주변에 표시를 하고 여기는 인제 이 고장액이라고 하는 용액을 주입을 합니다. 이 용액은 점막과 점막 하층을 이렇게 붕 띄워서 출혈이나 천공이 안 되게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때 출혈이나 천공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용액을 주입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용액을 주입을 하고 그 주변에 인제 용액을 주입을 하고 내시경 칼로 주변부를 이렇게 도려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내시경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인제 불필요한 통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 일부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라든지 또는 진정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이면서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시경 칼로 부위를 절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술 시간은 평균적으로 작은 병변의 경우에는 30 분에서 1 시간 내에 이런 조기 식도암을 인제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 인제 소화기 내시경 음 이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소화기 내시경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이 시술을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이나 또는 서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초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치료로 인제 완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식도암은 그러면 아까 인제 제가 초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기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 기보다 이 점막 병변인 경우에는 아까 내시경 치료를 하지만 이 점막 하층까지 침범이 있다든지 또는 2 기 또는 3 기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 기나 3 기인 경우에 수술 전에 식도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주변에 인제 림프절 같은 것들을 크기를 줄여서 인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2 기나 3기 국소 진행형인 그런 식도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환자분의 어떤 병기라든지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 기인 경우 아까 인제 병기로 따지면 이제 단 장기에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인제 완화적인 치료 같은 거를 인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치료를 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라고 하는 장기가 경부, 흉부, 복부까지 이어져 있는 긴 관이고 그리고 몸 안에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심장이나 또는 폐, 척추, 신경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식도를 갖다가 어 병변이 있는 부위를 인제 절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를 흉곽 내로 끌어당겨서 이어 붙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식도의 병변이 워낙 크다 볼 경우에는 식도를 절제를 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위나 식도 남아 있는 식도나 위 사이에 소장이나 또는 대장을 이어 붙이는 그런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흉부외과에서 식도암을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도암의 위치라든지 병기에 따라서 식도암의 그 수술 방법도 이렇게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인제 식도암을 수술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식도가 인제 절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경구로 음식을 섭취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덤핑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식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음식이 위나 장 쪽으로 내려가고 역류가 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식도가 없기 때문에 역류라든지 또는 연화곤란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장기를 아무래도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또는 신경을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신경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식도 주변에 있는 그런 신경을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대마비라든지 또는 목소리가 쉰 상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림프를 인제 림프에 전이된 림프절을 다 절제를 하다 보면은 림프 부종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도를 절제를 하고 위를 끌어당기거나 또는 그 중간에 소장이나 대장을 이어 붙이는 경우에는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히나 중요한 거는 식도암의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은 공간에 있는 식도를 박리를 하고 주변의 장기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 인제 호흡기 합병증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에 따르면은 식도암 수술에 따른 그런 합병증 발생률이 무려 50% 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망률도 다른 여타 소화기암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가 인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식사량을 갖다가 보통 평상시에 하는 식사량을 6 번에서 8 번으로 나눠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의 어떤 고유의 운동 능력이 이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소량씩 나눠서 자주 섭취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부드럽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 위주로, 특히나 인제 질긴 채소나 잡곡, 튀김, 맵고 짠 음식과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가 아무래도 인제 절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역류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식사 후에는 눕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사가 한 후에 우리가 식도에서 충분하게 연동 운동을 해서 밑으로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취침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눕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 수술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그러니까 인제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나, 또는 인제 원격 전이가 없지만 식도 주변에 인제 중요한 장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기에 이제 침범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식도암을 진단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의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특히나 요즘에 인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견디기 어려우신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나 또는 항암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2 기, 3 기인 경우에는 국소 진행형 식도암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바로 수술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식도암의 크기를 많이 줄이고 나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일부 환자분들 경우에는 수술 전에 약물 치료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가 잠깐 증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78세 된 남자분이었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도 내강에 융기된 큰 궤양 융기성 병변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 통과할 때 굉장히 좀 저항이 많이 느껴졌고, 또 내시경이 조금만 닿아도 이렇게 출혈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제 중하부 쪽에 식도암이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었을 때 여기 보면은 식도 중하부 쪽에 종괴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페트 CT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다행히 주변 장기에 림프절이라든지 또는 주변 장기에 전이가 없고 식도에만 국한된 암종이 있는 것을 인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소 진행형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인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고, 그리고 이분이 인제 고혈압과 당뇨,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이 같이 뇌졸중이 같이 동반되어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수술을 견디시기가 어려워서 이분은 인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이 완치적 목적에 인제 동시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그 궤양 융기성 병변이 호전이 됐고, CT상에서도 종괴가 현저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소 진행형 식도암의 경우에는 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완치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약 20에서 40% 정도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환자 증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68세 남자분이고 3 개월 전부터 시작된 목 불편감과 식구의 구토 증상, 보시는 것처럼 내강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종괴가 관찰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종괴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아마 구토 증상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식도암은 그 하부 쪽까지 위까지 이 뻗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일부까지도 식도암이 이렇게 침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인제 68세 고령의 환자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이분은 인제 간에도 인제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기가 인제 사기, 식도암이면서 다발성 건 전이가 있었던 분이었고 사기였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인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제 사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다행히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두 차례 하고 나서 원발바의 병소는 완전히 좋아졌고요. 식사도 인제 평상시와 거의 다름없이 할 수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침범이 되어 있던 병변까지도 완전히 이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제 불행인 거는 이제 간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막막 있거든요. 이분도 인제 원발 간 병변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관찰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인제 저희 소화기내과에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인제 진료를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사기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에 맞는 치료를 선택을 한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 있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으면서 여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제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인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인제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긴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실 텐데요. 특히나 인제 이런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 인제 부작용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서 그 부위에 인제 식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부위에는 그 보통 급성 또는 지연성으로 식도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에 의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설사나 복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라고 하는 약 자체가 정상적인 세포의 DNA도 파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성 그런 상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로감이나 쇠약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이 좋아져서 이전에 비해서 이런 탈모 같은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일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사선 치료 때문에 폐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심장에 어떤 그 방사선이 이 필드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 3 년이나 4 년이 지나서 심장에 어떤 무리가 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인제 그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항암제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골수의 어떤 억제 때문에 백혈구나 또는 적혈구 수치가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저희가 치료 중에 얼마든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하면서 수시로 이러한 합병증 유무를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환자분들이 고통받지 않고 치료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치료에 대한 합병증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제가 많이 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식도암에서 굉장히 좋은 약제가 인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도암 경우에는 크게 뭐 다른 소화기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는 인제 세포 독성 항암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식도암은 아쉽게도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항암제의 어떤 그 발전이 이렇게 진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식도암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런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항암제의 발전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식도암의 경우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 인제 주 표준 치료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백근계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이라든지 또는 5FU라고 하는 약제 또는 독시탁셀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가 인제 기본적인 식도암의 치료 약제가 됐고요.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아직도 인제 식도암에서는 적응이 되지 않고 있고요. 치료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요. 최근에 와서는 식도암에서도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 면역 항암제라고 하죠. 이런 면역 항암제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암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 몸에 있는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세포처럼 모양을 바꿉니다. 마스크를 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세포와 같은 얼굴 형태를 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T 세포가 암세포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런 면역 항암제는 이 마스크를 갖다가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세포의 어떤 마스크, 정상 세포처럼 보이는 그 마스크를 항체를 통해서 벗겨내면은 결국 암세포의 본연의 모습이 인제 드러나게 되고 그 본연에 드러난 모습을 이제 T 림프구가 접근을 해서 파괴를 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갖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위암이나 또는 대장암에 비해서 이런 면역 항암제의 어떤 적응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옵티보라든지 키투르다 또는 테빈보라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면역 항암제가 식도암에서도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같이 쓴다든지 또는 단독으로 썼을 때 식도암에서도 매우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 인정을 받지 않아서 인제 환자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인제 최근에 그 테빈브라, 티셀레주맙이라고 하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인제 보험에도 어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도 이런 그 티셀레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1 차, 2 차 식도암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 식도암 환자분들한테도 아마 획기적인 이런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이분은 이제 72세 남자분이고 식사 후에 바로 구토하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도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아쉽게도 폐, 간에 이제 전이가 되었던 분인데요. 이 식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내시경이 간신히 통과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식도암 상태였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와 간에 전이가 되어 있고 식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소화기 내과에서는 환자분이 이 사시는 동안에 식사를 편히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삽입법을 시행을 해서 환자들이 어 그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완화적인 목적의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텐트라고 하는 그 철망을 좁아져 있는 부위에 내시경으로 장착을 하면은 이 환자분이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여행 상태가 인제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환자의 어떤 크기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스텐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그 좁아져 있는 부위에 이런 노란색은 가이드 와이어라고 해서 그 좁아져 있는 부위에 조그마한 철망을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나서 내시경 하에 좁아진 부위에 이렇게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환자분이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영양학적으로도 호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런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항암 방사선 치료도 같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텐트 시술도 인제 소화기 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치료를 어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그래서 인제 요약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식도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과 음주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인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기 발견에 있어서 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조기 발견된 식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도 가능할 수가 있고 완치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국소 진행형 식도암에서는 이제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제 2 기나 3기 정도 되는 수술이 가능한 식도암의 경우에도 사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할 경우에는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 기나 또는 식도암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고령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같이 하거나 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어 여명을 더 늘릴 수 있고 고통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 최근에 식도암의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가 인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식도암 치료에 있어서도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도암의 또 최신 치료뿐만 아니라 완치를 목적으로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네. 강의해 주시는 동안 주신 질문들 몇 가지만 받고 예. 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딸기 바나나 님 질문입니다. "식도암 초기 의심이라고 들었는데 초기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하고 예. 질문 아주 주셨어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화기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술적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소 진행형 아주 초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소화기암과 같이 치료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 운연 생존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검사를 해서 정확한 병기, 그다음에 위치를 갖다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씨솔트 님 질문인데요. 삼촌이 식도암으로 현재 치료받고 계신데 삼촌이 체중이 조금 줄고 음식 삼킬 때 불편한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나요?" 라고. 예. 음. 아주 좀 삼촌께서 이렇게 진단이 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보통 인제 식도가 다른 장기하고 틀리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층이 없고, 그리고 점막 하층에는 다양한 림프관이라든지 혈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 초기에 다른 림프절이나 장기에 전이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만 쪼금 줄고 음식 삼키는 정도의 불편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행된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거는 CT라든지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펫 검사, 아까 인제 병기에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병기를 어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은 이 완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IMQT 님 질문인데요. 먼저 교수님께 "식도암 흔치 않은 방송인데 정말 감사드린다."고 댓글도 앞서 남겨 주셨고요. 질문도 주셨어요. "식도암이 재발이 잦다는 말이 들었는데 수술 후에 재발 위험 낮추기 위해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예. 아주 질문하셨네요. 인제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환자분 치료를 하셔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 아마 인제 식도암을 수술하고 나서 인제 체중 감소가 굉장히 극심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암을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 또는 항암 치료를 하든 또는 수술을 했든지 간에 식도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인제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어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하고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쪼금 교정을 해서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언론 같은 데서, 아니 언론은 아니지만 인제 이런 미디어에서 네. 미디어에서 이런 그 SNS에서 SNS에서 인제 나오는 이런 민간요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인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어 그 정확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을 어 음 정확하게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민간요법 같은 거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인제 추적 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뭐 짧게는 3 개월 또는 뭐 6 개월 또는 12 개월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제 추적 검사를 하는데, 그 추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도중에 다시 재발을 했더라도 초기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 검사에 이제 그 의료 지금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추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인제 추천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열심히 치료하고 계신 또 선생님들을 믿고 또 따라와 주시면 예예. 좋을 것 같아요.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도암 진단을 받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위해서 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 하나 해 주시면서 아 마무리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인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식도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소화기 암 중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암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환자분뿐만 아니고 보호자분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도암도 완치를 할 수 있는 암종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그 병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은 완치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암도 계속 치료 방법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단 방법도 발전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여러 SNS라든지 또는 매체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민간요법들을 하시다가 오히려 더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제가 왕왕 외래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요법이나 또는 낭설 같은 것들을 쪼금 귀담아 듣지 마시고 우리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요즘은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흉부외과나 혈액종양내과나 영상의학과나 방사선 종양학과나 또는 소화기내과에서 이렇게 다각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뤄서 인제 식도암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식도암 분야의 대가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문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